네, 안녕하세요.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제가 이 과목별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요. 이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학년별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국어 공부를 할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어휘와 독서와 글쓰기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입력이다. 우리가 생각과 사고의 확장을 가지고 오는 입력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글쓰기라는 것은 출력이죠. 내가 생각한 바를 나의 언어로 이 재구성해서 써내는 것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이 어휘라는 것은 이 독서와 글쓰기의 단위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어휘, 독서, 글쓰기, 크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교과, 국어 공부 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휘랑 단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단어는요, 낱말과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리해서 자립해서 쓸 수 있는 그 말, 그리고 그 뒤에 붙어서 이 문법적으로 기능을 하는 말이 바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영수가 서윤이의 일기를 읽었다라는 문장에서 단어를 생각을 한다면, 영수가 서윤이 의 일기를 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어휘는요,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되는 낱말들의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죠. 자, 우리가 어휘는요, 이 단어 사이의 관계, 유의관계,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 말, 그 밑에 포함되는 하위 말, 또 동음, 이의어, 소리만 갖고 뜻은 다른 거, 다이어, 이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갖고 있는 거, 이 관용어, 속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휘력이라는 것은 이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해요. 자, 크게 양적인 어휘력과 질적인 어휘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양적인 어휘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 아는 어휘, 단어가 많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 질적인 어휘력은 좀 깊이를 말을 해요. 이 어휘를 알아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폭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교실에서요, 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저 친구가 폭력했어요. 네, 뭔가 이상하죠. 폭력하다, 이렇게는 우리가 쓰지 않아요. 폭력에는 폭력을 가하다, 폭력을 쓰다, 폭력을 당하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쓰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휘를 잘 안다라는 것은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줄 알고, 또 내가 연결되는 말도 다 알아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폭력과 연결돼서 쓸 수 있는 말도 알고 있고, 그리고 폭력과 같이 이제 쓰는 말, 폭력배, 폭력범, 폭력 행위, 이렇게 어떤 단어와 연결돼서 쓸 수 있는지 자주 나오는 단어도 알고, 그 다음에 또 폭력과 폭행, 비슷한 말의 뜻 차이도 알고, 이랬을 때 이 폭력이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폭력 하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예를 들었냐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폭력했어요,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가했어요, 폭력을 썼어요가 아니라 폭력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연결돼서 쓰는지에 대해서 잘 이 어휘를 질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저는요, 먼저 두 가지를 실천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들도 막 있지만 두 가지는 오늘 당장 실천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어휘장.
어휘 노트를 한 권 만드세요. 그냥 공책 한 권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 정도는 모르는 단어, 어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든, 이 교과서 문제집을 풀든, 이 뉴스를 보든, 내가 오늘 어휘를 하나 건지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면은 모르는 어휘는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휘장에다가 그 어휘를 쓰고요. 그 어휘 뜻을요, 찾아봅니다. 뭐 인터넷 사전으로 찾든 국어 종이 사전으로 찾든 찾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휘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냥 읽기 교육의 곁다리 정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읽을 때 옆에 각주처럼 나와서 그 뜻을 이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국어사전을 찾는다 그랬을 때에는 이 국어사전으로 이 뜻이 해석이 되는 게 그 말이 더 어렵게 느껴져서 아이들이 사전 찾는 거 싫어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어휘 노트에는 사전을 찾아가지고요. 그 뜻도 적고요. 그것과 같이 연결돼서 자주 쓰는 말도 적어보고요. 반대말, 비슷한 말 이런 것들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어휘를 조금 깊이 있게 이해를 해서 이 나만의 머릿속에 어휘망 사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어휘가 들어가게 짧은 글을 써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 어휘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내가 깊이 있게 이해한 어휘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휘 하부르타를 꼭 해보세요. 자, 이게 뭔가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휘 돋보기를 해보세요. 제가 다 이름을 붙인 건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 책을 읽을 때 그냥 책만 읽어주면 되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대화하면서 읽자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든 책을 다 그렇게 읽어주기 힘들어요. 저도요. 그래서 10권을 읽는다 그런다면 그 중에 몇 권만 이렇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모든 걸 해볼 순 없지만 이 어휘 돋보기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진짜 돋보기로 이렇게 보고 어휘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쭉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아이랑 책 읽어주기를 하다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런 게 나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물끄러미가 무슨 뜻이야? 라고 이제 하면서 엄마가 한번 물끄러미 바라봐 볼게 하고 물끄러미가 들어가게 같이 문장도 만들어 보고 그 어휘를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 모르는 어휘인지조차 인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돋보기로 비춰주듯이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모를 만한 어휘를요. 그리고 나서 그 어휘의 뜻을 짐작해보고 그 어휘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보는 활동. 어떤 어휘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활동. 이거를 어휘 하부르타. 어휘와 함께 이야기를 해본다. 어휘를 한번 돋보기로 비춰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끄러미라는 어휘를 하나 알았다. 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물끄러미라는 어휘가 더 잘 보여요. 아이의 눈에 더 잘 띄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책에 읽으면서도 그게 보이고 다른 어디서도 물끄러미라는 단어가 들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책을 읽으면서 모를 만한 어휘를 끄집어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질문을 한번 해주시는 것, 그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독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독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독서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서 사다리를 놔주셔야 되겠죠. 같이 읽어주고 서점 가고 이 재미있는 책 골라보고 하는 것들 계속 해야 됩니다. 일단 재미를 붙이는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우리 아이가 제일 재미있는 책 위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학습만화 말고요. 이 글밥 읽는 책에 내가 몰입해서 쫙 책을 읽어낸 경험, 끝까지 읽어낸 경험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어떤 아이는 이야기책만 읽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아이인데요. 그런 비문학 종류의 책, 좀 지식적 책 같은 경우에는 마음 먹고 각 잡고 연필 잡고요. 이 밑줄 읽으면서 참고서 읽듯이 한번 읽어보는 경험이 있다면 내가 책으로부터 정보를 이렇게 건져내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걸 이해하는구나 하는 경험 자체를 또 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재밌는 책.
그거를 읽게 해달라. 그리고 독서 습관을 조금 더 갖춰보게 해주고 싶다면 밑줄 그으면서 참고서 읽듯이 각 잡아서 몰입 독서를 한번 같이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글쓰기 갑니다. 자, 우리 글쓰기는요, 최고의 출력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이제 글로 적어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실에서 제가 글쓰기를 아이들한테 시켜보면 대부분 우리가 진짜 SNS에 짧은 글 적듯이 우리가 입말을 그냥 글로 옮겨놔요.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로 끝나지 않는 문장도 많을 뿐더러 그냥 단어를 나열해 놓는다거나 이모티콘을 넣어서 마치 무슨 카톡 하듯이 예, 글을 써온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성된 이 문어체로 글을 만들어보고 써봐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 어휘가 있고요. 표현 어휘가 있어요. 이해 어휘는요, 글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만났을 때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인데, 표현 어휘는 그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 어휘하고 표현 어휘를 봤을 때 우리는 이해 어휘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표현 어휘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간격이 좁은 사람이 어휘력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어휘를 글쓰기를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어휘장 옆에 붙잡아 놓고요, 글쓰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내가 새로 알게 된 어휘를 써보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에서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일기쓰기랑 독서록입니다. 일기쓰기와 독서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조금 뭐 재미있는 글쓰기라든지 이런 거 시중에 나온 교재로 방학 하나씩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근데 매일매일 글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요. 또 아이하고 너무 지루하지 않게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거, 글쓰기 초반에는요, 일단은 그냥 이 글쓰기의 심리적인 장벽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글을 써보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유창하게 자신감 있게 써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요, 피드백을 줘서요, 제대로 써서 내가 완성된 글을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기쓰기를 저학년 때는 그냥 이렇게 썼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일기쓰기 영상이랑 독서록 영상이랑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쓰기 영상 그 전에 올렸던 거 참고 영상으로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서요, 이제 일기에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쓸지, 그리고 독서록 어떻게 하면 이 느낀 점을 더 많이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주장하는 글을 쓴다면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지 조금 더 틀에 맞춰서 이렇게 써보고요. 좀 양에 맞춰서 써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같이 이 퇴고, 글 고쳐 쓰는 것을 하면서 이제 아무리 나중에 심리적인 장벽을 낮췄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 피드백 없이 100편을 그냥 주구장창 쓰는 것보다 제대로 이제 좀 옆에서 같이 고쳐쓰기 해보고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해서 10편을 써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사실 피드백을 주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장이 완성되고 같이 이제 맞춤법 틀린 것도 한번 고쳐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이 빨간 펜으로 고쳐 쓰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리적 장벽이 낮췄다 하면 그 다음에는 피드백을 주시면서 같이 고쳐 쓰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기쓰기, 독서록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장하는 글이라든지 프로젝트로 시중의 교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덧붙여 보시라. 그래서 저학년 때는 일기쓰기, 중학년 때는 독서록, 고학년 때는 주장하는 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글쓰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영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어휘, 독서, 글쓰기에서 어떻게 갈지 좀 큰 그림 가져가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